뭐 렌즈는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소니의 GV-E10 Mark2 2니까 두 대를 들고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팁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저는 간혹 SNQ 모드를 활용합니다. 영상은 30p든 60p든 정하시고 1초당 몇 프레임을 촬영할지 정하면 되는데요. 영상은 30p에 초당 1프레임을 촬영하면 이런 영상이 됩니다. 석션 커브로 고정하고 잠시 멍 때리면 되고요. 자, 이번 여행에서는 이 두 개의 똑같은 카메라 두 대를 들고 있어요. GV-E10 Mark2 3호금, 그 다음에 11mm 이 1.8짜리 이 두 대를 같이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풀프 한 대 살 돈으로 카메라 두 대는 어떠신지, 이 조합 진짜. 그리고 촬영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토의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에 있는 철길인데요. 첫날 오후 사람이 많을 때는 기회를 잡기 참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8시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꽤 있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니 원하던 그림을 담을 수 있었어요. 촬영은 역시 부지런함이 기본인 것 같고요. E10 Mark2의 6K 오버샘플 4K 화질은 역시 기대한 대로 괜찮았습니다. 교토는 처음입니다. 오사카에는 지인이 살고 있어 간혹 갔었는데요. 교토가 오사카에서 이렇게 가까운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친한 동생 부부인데 한일 커플이고요. 오사카 인근을 여행하며 GV-E10 Mark2로 사진과 영상을 담았습니다. 본 리뷰 영상의 95% 이상은 이 카메라로 촬영됐고요. 다양한 렌즈도 함께 활용해봤습니다. 우지시라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스몰톡을 나누면서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하기엔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정갈한 동네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게 했습니다. 렌즈는 SEL P1020G와 SEL 70200G2를 챙겼고요. 느낌 가는 대로 스냅 촬영을 하면서 이번 여행에 어울릴 법한 크리에이티브 룩을 바꿔가며 몇 장 촬영해봤습니다. GV-E10 Mark2는 아이비스는 없지만 전자식 손떨림 보정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가볍게 와서 전부 핸드헬드로 촬영했는데요. 삼각대가 없었어요. 닌자웍을 하면 이 정도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70200G2 렌즈는 크롭으로 환산하면 최대야 한 300mm 정도 되겠죠. 손각대로 이 정도 촬영도 가능합니다. 동생 커플이 전문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좀 뻣뻣하게 서 있기는 했는데요.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크룩으로 촬영하고 약간의 톤 보정 정도만 한 사진들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FL 쪽으로 손이 좀 더 가더라고요. GV-E10 Mark2의 전자식 손떨림 보정 성능은 꽤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드리긴 했죠. 비록 대략 한 1.2에서 한 1.3배 정도 크롭되는 것 같긴 한데요. 6K에서 오버샘플링 된 4K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롭이 돼도 화질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용으로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고요. 물론 화각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날씨는 꽤 좋았고요. 영상에서 느낄 수는 없겠지만 해는 뜨겁고 습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대의 바디에 광각과 망원을 각각 챙긴 걸 잘한 것 같았고요. 이런 식의 공간이 만들어주는 앵글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구도를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교토에서 가장 궁금했던 아라시야마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일기예보가 또 정확했더라고요. 이동 중에 결국 비를 만났고요. GV-E10 Mark2의
1020G를 마운트하고 전자식 손떨방을 켜면 대략 이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뭐 브이로그용으로 나쁘지 않죠.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비가 계속 내려 일정을 접어야 하나 좀 고민도 했었는데 도착 직전 비가 거의 멈췄습니다. 오히려 대기가 청량해져서 좋았고요. 뭐 여기는 인력거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유명한 관광지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식사를 할까 들렸던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뭐 평일 4시 정도였거든요. 이 부근에 문을 연 가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아쉬운 대로 식당 조경이 예뻐서 잠시 셔터를 눌러줬습니다. 비 내린 것이 더 운이 좋은 케이스였는데요. 예쁜 장면이 담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SEL35 f1.4 GM 렌즈를 사용해줬는데요. 뭐 풀프레임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인데 크롭에서는 대략 환산, 풀프레임 환산 50mm 정도로 화질이 정말 좋고요. 배경 흐림 효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늦은 점심으로 허기를 달래줬고요.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대나무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는 살짝 노란빛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후로는 많은 경우 크리에이티브룩의 FL을 사용해줬습니다. 미리 세팅해 놓은 값으로 후보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서 부담없이 셔터를 눌러줬고요. 대숲의 입구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뭐 원하는 그림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덥지만 걸어 들어갔습니다. 땀에 축축하게 절여진 그런 상태였고요. 비온 후라 날씨가 살짝 흐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닿는 곳들이 사진에서는 따뜻하게 담기더라고요. 철길은 왠지 모를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텅 빈 공간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몇 번을 기다렸는데 다리에 모기 자국만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성공인가 했는데 제가 전세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멈춰만 외출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짧은 찰나 이 정도 사진들은 몇 장 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모기한테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정리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더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잠깐 크리에이티브룩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FL, IN, SH 세 가지를 좀 위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이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FL이 약간 콘트라스트가 좀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오히려 약간 줄였고요. 그리고 JPG로 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반에 후보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섀도우도 조금 올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좀 관련이 있고요. 페이드라는 건 살짝 들떠있는 듯한 안부 쪽이 조금 올라오고 살짝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좀 뿌연 느낌을 그렇게 추가해주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채도는 조금 올려서 사용을 했고요. IN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나오는데 오히려 콘트라스트 살짝 올려줬고요. 하이라이트는 마찬가지로 7 또는 최대한 이렇게 올려서 사용했고, 섀도우는 조금 올렸고요. 페이드 약간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몽환적인 느낌 주려고 했고요. 이거는 약간 채도가 좀 낮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채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도 거의 비슷한 값으로 이렇게 올렸죠. 스탠다드도 활용해줬는데 JPG에서 약간 보정할 걸 염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좀 잡아주는 식으로 살짝 세팅 값을 바꾸고 촬영을 했고요. 다음날 4시 반에 다시 모여 6시 반쯤 도착한 유라조라는 지역입니다. 해안가 마을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떠있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GV10 마크2 저는 2대를 구매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용 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핸드헬드 촬영 중에는 아이비스가 도움이 되지만 FPV 드론용으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버샘플링된 4K 10비트 422 그리고 60p를 지원하면서 아이비스가 없는
바로 그런 카메라를 저는 꽤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드디어 출시가 된 거죠. 아이비스가 없는 카메라를 왜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을 촬영할 때 조수석에서 드론으로 날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드론이 무선이지만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장거리로 촬영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촬영에서는 고글 2보다 고글 3가 더 편하더라고요.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는 고글 3가 더 좋습니다. 써보시면 알 거예요. 동생 부부는 이런 장면이 그저 신기한가 봅니다. 고맙게도 저는 보지 못하는 드론이 날고 있는 장면들을 좀 담아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론을 날릴 때 기분이 참 좋은가 봅니다. 아마도 멋진 풍경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던 풍경 함께 보시죠. 시로사키라는 곳입니다. 오사카 로컬에 있어 덕분에 이쁜 곳을 보게 됐고요. 바다색도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바위색이 흰색인 건 석회암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근처에 새소리가 좀 들렸는데 그 새가 바로 매였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는데 렌즈가 하필 350이었어요. 아, 망원 렌즈 갖고 올걸. 아쉽네. 독수리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입구로 다시 미친듯이 뛰었고요. 이제 막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있어 더 서둘렀습니다. 이날도 정말 덥고 뜨거웠는데요. 땀을 정말 너무 많이 흘렸어요. GV-10 마크2 초당 11매 정도 연사가 가능합니다. 소니의 AF답게 추적 모드 ON, 그리고 추적 대상은 세로 했는데요. 350에서는 멀리서만 보였던 새, 렌즈를 바꾸니 꽤나 가깝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추적 대상을 세로 하면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2600만 화소라 화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류 외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드론을 통해 내가 본 풍경을 저도 볼 수 있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휴게소들이 대체로 아담했습니다.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일이었는데요. 아담한 시골역도 잠시 들려줬어요. 자판기에서 목을 좀 축이고 다시 달려줬습니다. 오사카로 돌아오는 길에 오이시 공원에 들려줬어요. GV-10 마크2는 크롭바디이고 가볍습니다. 크롭바디는 렌즈도 가벼운데요. 거치캠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매직암과 석션컵으로 좀 더 다양한 앵글을 시도해봤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공기를 빼내는 방식의 석션컵으로 잘 고정이 됐고요. 소프트 스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촬영으로 피부가 좀 많이 탄 상태인데요. 자연스러운 걸로 원하시면 그 기능을 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매직암과 클램프를 사용하면 뒷좌석에 거치해서 이런 식의 앵글도 가능합니다. 로드트립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고요. 전자식 손떨방 성능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껴졌고요. 일본에서 사는 또 처음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았고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잘 나오는 날씨지만 정말 덥더라고요. 일단 해가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따갑습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름에 양산이 필수일 것 같고요. 잠시 풍경 구경하실게요. 진짜 예쁘다.
여기서부터는 크롭의 스탠다드로 촬영했습니다.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담고 싶었고요. 설정을 조금 만지긴 했지만 뭐 그 부분 이미 공유해 드렸죠. 그리고 이런 풍경 드론 못 참죠. 뭐 저만 볼 수 있었던 시선, 새가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절벽 위에서 폼 좀 잡아보고 싶었고요. 실상은 바람에 넘어질까봐 다리는 좀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 영상 보면 등짝 스매싱을 날릴 텐데 뭐 어차피 제 채널에 관심이 없어서 뭐 다행이랄까요. 잠시 뭐 쉬어가는 먹방 시간입니다. 촬영에 힘을 좀 빼려고 번들 렌즈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내장 마이크 성능도 괜찮아서 더 컴팩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마리나시티라는 곳인데 놀이공원도 있어요. 여기가 안에가 유럽풍으로 꾸며놔가지고 아마 안에 보는 거는 무료일 거예요. 근처 온천에 갔다가 구로시오 시장에 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해안가 지역에 있는 뭐 회타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온천에 다녀온 후라 땀구멍이 정말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시 먹을 생각에 텐션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GV 테마크2와 번들 렌즈 조합의 무보정 영상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두 번, 12시 반이랑 3시. 뭐 조금 늦게 가서 남아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스시들이 많이 있었고요. 번들 렌즈 조합도 편하게 촬영하기 괜찮았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오사카로 복귀했고요. 전기 자전거를 빌려 번화가로 달렸습니다. 뭐 이 동네 꼬치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로컬의 초이스를 믿고 갔는데 모든 꼬치들이 정말 감칠맛이 굉장했습니다. 맥주와 하이볼도 곁들였고요. 왜 하이볼이 인기가 많은지 좀 알겠더라고요. 태판 진자라는 곳이었는데 강추합니다. 이번에는 전철과 지하철을 갈아타며 교토에 다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독특한 건 뭐 차량 안에서 운전석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새로운 시선에 절로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여기는 필름룩의 럿을 좀 사용해봤고요. 영상에서 제가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실수로 8비트로 촬영한 경우도 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발견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영상 중간중간 밴딩이 좀 보였던 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색 보정을 하신다면 422 10비트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알파 7 시리즈 초기의 8비트 영상과는 확연히 다른 색감의 8비트라 뭐 괜찮았습니다. 나름 일찍 움직인다고 도착한 시간이 8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출퇴근 시간의 관광지는 한산하더라고요. 날씨는 여전히 좋았고요. 더운 건 똑같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내려 대나무숲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다리를 하나 건너줘야 했고요. 아침에도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첫날에 비하면 이 정도면 훨씬 괜찮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금색이었고요. 100%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90% 정도 원하던 그림을 담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후에 기회가 있다면 1시간 정도 더 빨리 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고요.
근방에 란덴이라는 전철이 있었는데요. 차량이 한두 개 정도만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하차할 때 요금을 내면 되는데 2정류장 정도 내려가서 아점을 먹었습니다. 경전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라색 차량이 참 예뻤는데 기찻길 바로 옆에 살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장면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촬영과 여행은 이 정도에서 정리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소니의 GV 시리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브이로그형 영상 바디라는 컨셉이 좋은데요. 뭐 그만큼 영상 기능이 또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이크도 내장하고 있고요. 첫 번째 GV 카메라는 E10이었습니다. 자이로 센서를 갖고 있었고요. 아이비스가 없는 카메라였습니다. 한참 전에 이미 드론을 올려봤는데 10비트와 60p를 지원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GV-E1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조도 깡패죠. 그런 와중에 오버샘플 4K를 지원하고 10비트에 60p, 아이비스가 없는 GV-E10 M2가 출시가 된 겁니다. 굉장히 기다려온 스펙이고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카메라였는데요. 시네리부터 FPV용으로 너무 좋고요. 사실 이건 FPV 한정이라 뭐 저한테만 특별할 수도 있지만 브이로그용 카메라라는 컨셉답게 기본기도 충실했습니다. 영상 스펙 빠지지 않고요. 크롭은 되지만 전자식 손떨방 성능 괜찮습니다. 사진 퀄리티도 좋아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크롭용 렌즈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드파티까지 돌아보면 꽤 다양한 선택권이 있고요. 물론 풀프용 렌즈를 써도 되지만 좀 더 컴팩트했으면 좋겠거든요. GV-E10 M2에 대한 제 의견은 이 정도고요. 여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공유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세상에 나쁜 카메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대 구매했고요. 부족하지만 다양한 샘플도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